새벽 5시 20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고요한 새벽, 우리 집 대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대문 앞에 하나 둘씩 놓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보여. 나는 현관문을 확 열었어요. 그 얼굴을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친절하다던 사람. 마을 이장 마누라 도리 엄마였어요. 이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된 건 1년 전이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소미가 아파트 생활을 답답해해서 저희는 작년에 시골로 이사 왔어요. 산 좋고 물 좋고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어요. 천국 같았죠.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산책 나갔다가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처음 뵈는데 엄청 살갑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다가왔어요. 며칠 전 근방에 이사 오신 분이시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이 동네 토박이었고 남편이 마을 이장이라고 했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자주 길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산책도 같이 하게 되고 서로 친해지게 됐어요. 도리 엄마는 이유 없이 저한테 잘해줬고 같이 맛있는 거 나눠 먹자면서 감자조림, 나물무침, 김치, 주말에는 소미 간식까지 챙겨줬어요. 특별히 맛있는 음식 만든 날이면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었죠. 이 친절에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지,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도리 엄마는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동네 친한 사람들과 만든 단톡방에도 저를 초대했죠. 단톡방 분들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시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랑 이웃이 되다니, 이게 시골 정이구나, 이사 잘 왔네 싶었죠. 그렇게 한 달쯤 친하게 지냈어요. 지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동네 견주 단톡방에서 도리 엄마가 오늘 어디 병원 다녀왔는데 거기 정말 별로더라 하면 단톡방 전체 사람들이 그 병원을 같이 비난해주고 다들 안 가겠다 하고, 어디 음식점이 맛이 별로더라 하면 또 다 같이 거기 정말 별로더라, 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말하고, 도리 엄마가 어떤 이유에서든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도리 엄마 편을 들어주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리 엄마 비위 맞춤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동네에서 도리 엄마 말은 법이구나. 이장 집 마누라니까 다들 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장한테 찍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도리 엄마 비위를 맞추고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거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책 나갔다가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두부 엄마라 불러달라 했고 이 동네 산지 2년 됐다고 했어요. 두부 엄마는 말도 잘 통하고 조용한 성격이 나랑 비슷했어요. 소미도 두부랑 잘 놀았어요. 집도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게 됐어요. 정말 잘 맞았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의 생활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뒤 도리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제 아침에 두부 엄마랑 산책하던데 그 사람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 조심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마지막 충고였어요. 순종하거나 파멸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던 거죠. 이상했지만 두부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리 엄마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제 말 안 들으시네요. 두부 엄마랑 자꾸 다니는 거 봤다고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요. 협박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두부 엄마한테서 아무 문제도 못 느꼈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죠.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 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자 도리 엄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연락 오던 게 뚝 끊겼고 길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갔어요.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도 없어졌어요. 근데 단톡방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은 매일 카페도 가고 밥도 먹더라고요. 나만 빼고요. 나는 마음이 답답해서 두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두부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자기도 당한 적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도리 엄마가 이유 없이 너무 잘해주고 그러던 1년 전 도리 엄마가 50만 원을 꺼달라고 했대요. 두부 엄마는 돈 관계는 맺기 싫어서 거절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두부가 훈련이 안 돼서 다른 강아지들한테 공격적이라 위험하다고. 6개월 동안 동네에서 완전 매장당했대요. 산책 나가면 다들 두부를 보고 피하고 말도 안 걸고요. 그 뒤로 두부 엄마는 너무 힘든 나머지 단톡방에서도 나오고 마을에서는 거의 왕따처럼 살고 있었대요. 도리 엄마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두부 엄마와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죠. 다음날 아침 대문을 열었는데 대문 앞에 강아지 똥이 3개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요. 3개. 정확히 3개. 그날 저녁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집 대문 앞에 강아지 똥이 3개나 있는 걸 봤다고요. 자기 집 앞도 안 치운다고요. 문제는 범인이 누구냐는 거였죠.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나는 범인을 직접 잡겠다고 결심했어요. 핸드폰 배터리 100% 충전. 녹화 앱 실행 준비.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거실 창문에서 대문을 지켰어요. 그로 이후 5일 뒤 나는 그 범인을 드디어 잡았어요. 새벽 5시 2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고요한 아침길에 누군가 우리 집 대문으로 다가왔어요.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서 대문 앞에 놓는 것 같았어요. 나는 현관문을 확 열었고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도리 엄마였어요. 도리 엄마 손에는 배변 봉투가, 내 손에는 동영상 찍고 있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나는 물었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리 엄마는 당황하면서 주워서 버리려고 했다고 둘러댔어요. 도리 엄마 얼굴이 새하얘지며 배변 봉투를 떨어뜨리고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내가 들고 있던 핸드폰에 그 장면이 전부 찍혔었죠.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날 저녁 모임 중인 도리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새벽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단톡방에 올릴까요? 경찰서에 가져갈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과하실래요? 3분 뒤 읽은 표시가 떴고 5분 뒤 도리 엄마님이 나가셨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모임 중인 다른 견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보낸 카톡을 확인하더니 도리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급히 자리를 뛰쳐나갔다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똥 사건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증거도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날 마을에 폭탄이 터졌어요. 1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침에 산책 나갔는데 마을 회관 앞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이장이 도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안 갚고 소문 퍼뜨리고 심지어 남의 집 대문 앞에 똥을 갖다 놓고 다녔다고요. 까미 아빠가 어제 상황을 다 듣고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면서 어제 직접 이장님한테 다 얘기했대요. 그날 알았는데 두부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었대요. 초코 엄마도 30만원, 별이 엄마도 20만원, 까미 아빠는 100만원이나 빌려줬는데 안 갚았대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 이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마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요. 도리 엄마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진 않았대요. 까미 아빠한테는 어머 그러고 보니 다음 달에 마을도로 포장공사 시작한다던데. 우리 남편이 공사 동선 확인하면서 어느 집 앞을 먼저 할지 정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별이 엄마한테는 마을 공동 농기계 빌리실 때 이장 확인 필요한 거 아시죠? 요즘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던데 라고요. 초코 엄마한테는 겨울 되면 제설 작업 순서 정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 담당이거든. 작년에 늦게 치워진 집들 불편하셨다던데 이렇게요. 협박이 아닌 협박이었던 거죠. 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장은 자기 이름 팔아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다고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전부 사과하고 푼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빌려간 돈 다 갚으라고. 안 그러면 자기는 이장 그만두고 이혼하겠다고요. 이장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뒤로 도리 엄마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찾아가서 사과하고 빌린 돈도 다 갚았어요. 단톡방은 새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말하고 웃으면서 산책해요. 두부 엄마는 이제 떳떳하게 낮 시간에 산책 다니고 우리는 종종 만나서 카페도 가요. 나의 용기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도리 엄마는 나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녀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가 7명이나 되었더라고요. 빌려간 돈만 총 350만 원.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유 없이 베푸는 친절은 없다는 것. 처음부터 너무 살갑고 친절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친절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해요. 순박하게 믿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용기 내서 맞섰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고개 숙이고 살았다면 지금도 도리 엄마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두부 엄마도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겠죠.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결국 그 부당함에 힘을 실어주는 거더라고요. 만약 저까지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